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의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가 정한 금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아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원주시의 점검 결과 조례를 어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시 개방시설을 독점하고 원주시가 받아야 하는 시설 이용료도 위원회가 직접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300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방 입구에 위원장실 명패가 붙어 있고 잠금 장치도 설치돼 굳게 닫혀 있습니다. 모임방이나 회의실 등으로 상시 개방하는 공간을 일부 자치위원이 독점적으로 쓰다 원주시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위원장실이 저희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이랑 도어락 있는 거 다 제거하라고 얘기했고요. 이곳 주민자치위원회는 정해진 금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징수한 것 외에도 조례를 어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원주시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읍면 동장이 징수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공과금과 강사료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자치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시설을 빌려주고 이용료를 직접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표준세칙에도 없는 예비위원 제도를 만들어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정식위원으로 선발했는데 위원 선정부터 세칙 변경까지 동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가 무시됐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하기 전에 일단 읍면 동장님이랑 같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갈 건지,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사전에 어떤 협의는 없었습니다. 반면 자치회 측은 주민자치활동과 결정 사안 등에 대해 수시로 공문을 보내 알렸는데 원주시의 답변이 없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회의가 되면 1층으로 이제 내려보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동장님이 보시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정을 하죠, 우리가. 조례에 주민들이 낸 수강료 사용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항목만 있고 세부 내역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소수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자치는 더 이상 자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허울뿐인 제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이란 이름 뒤에 숨은 일부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뇌물 사건이 발생한 평창군에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락한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150명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0명이 치르는 본선이지만 세부 규정까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몇몇은 빈 보도를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규들을 퀴즈로 풀어보는 골든벨 대회입니다. 청렴이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퀴즈라는 방식으로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청렴,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이 딱딱한 지고지순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는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고. 평창군은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청렴 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매일 PC를 켜면 웹툰과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진 청렴 교육을 마쳐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청렴 교육 외에도 뮤지컬이나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직장 내 청렴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군수부터 주무관까지 직급과 직렬별 맞춤형 청렴 교육도 진행합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또 공정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또 약속을 어기지 않고 또 지역사회가 더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뇌물 사건을 통해 직원들의 자정의식과 청렴 의지가 매우 높아져 있는 것도 평창군 청렴 분위기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 사건으로 추락한 평창군의 행정 신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물 부족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강릉시가 결국 평창 도암댐 물을 받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질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지 24년 만인데요. 보도에 배연한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 상점 앞에 대형 물통과 대야, 이른바 가문 필수템이 등장했고 구매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수 조치 등이 시작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강릉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식수랑 이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지금 물을 좀 뜯어가려고 지금 물통을 사러 나왔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 10% 붕괴를 눈앞에 두고 물 부족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강릉시가 결국 도암댐 도수관로 물을 받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시험 방류를 마친 뒤 오는 20일쯤부터는 도암댐 도수관로의 물 10,000톤을 매일 공급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도암댐 도수관로에서 물을 남대천으로 흘려보내면 이를 취수해 직접 홍제 정수장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환경부가 도수관로 수질 검사를 마쳤고 강릉시도 막바지 생활용수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10,000톤이 내려오면 10,000톤이 더 채워지게 만들어서 그걸 검증위원회에서 계속 수질 검사를 하고 만약에 수질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도암댐 물까지 확보하게 되면 강릉 시민이 하루 쓰는 양의 절반을 조금 밑도는 하루 37,000톤의 생활용수가 확보됩니다. 강릉 남대천 하천수와 도심지하 유출수를 통해 하루 11,000여 톤의 수원을 확보했고 500대가 넘는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하루 15,000톤이 운반 급수되고 있습니다. 강릉 입구 쪽인데 거기서 이제 물을 받아다가 여기다가 이제 부는데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 위기 속에 마른 천을 짜내듯 물을 아껴도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하루 평균 0.2에서 0.3%포인트씩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얼마 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에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어르신들의 운전 능력을 점검해봤습니다. 김준경 기자입니다. 연습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50년 무사고 경력의 74살 어르신이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면허 시험장을 찾은 겁니다. 자신 있게 출발했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아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실격을 하셔갖고 저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맞아요. 네. 신호 위반으로 실격되셔가지고. 이어진 T자 코스에서도 주차를 시도하다 경계선을 밟아버렸습니다. 신호등을 안 보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미숙에서 약간 서투르게 되네요. 칠순을 훌쩍 넘긴 다른 어르신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따끔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당황하셔서 나중에 실제 운전하시거나 할 때도 브레이크랑 악셀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또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 레버의 위치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신체가 노화가 되다 보니 순간적인 판단이 조금 늦게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에 나섰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65세 이상 전국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1만 6천여 건으로 매년 늘었고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춘천 백양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가 나무를 들이받고 넘어져 69살 운전자와 66살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운전 능력 점검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여전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연간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최근 권익위원회가 원주시 의회를 포함한 전국 180여 개 지방의회 해외 출장비 5호 남용을 적발한 가운데 원주시와 원주시 의회 외유 출장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시와 원주시 의회 16명이 예산 6천만 원을 들여 오는 15일부터 8박 10일간 이탈리아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며 정책 연수라는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관광성 일정에 불과한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도 지방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면서 이탈리아 관광지를 돌아보고 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면서 외유성 출장이 의심되는 출장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횡성 지역 식품기업 두 곳이 63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에 나섭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주식회사 넥스트바이오와 유유 헬스케어 등 2개 기업과 횡성의 공장 증설 협약을 맺었습니다. 커피를 생산하는 넥스트바이오는 461억 원을 투자해 우천 제2농공단지의 7,300제곱미터 규모의 두 번째 공장을, 건강식품기업 유유 헬스케어는 175억 원을 투입해 우천 산단에 5,8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증설합니다. 횡성군은 이번 공장 증설로 5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21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지메스 2025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산업 전시회로서 올해는 5,000제곱미터의 전시 공간에 139개 업체가 159개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의료기기 인허가 포럼, 한일 기술교류회 등이 마련되고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와 스탬프 투어, 원주 기업들의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가 횡성에 건립되는 가운데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에 남아있는 성능을 평가하고 재제조 배터리로 사용되도록 안전성을 검증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가공해 저렴한 가격에 유통하는 재제조 배터리는 신성장 동력으로 꼽혀왔지만 그간 안전성을 검증하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횡성 묵계리 이모빌리티 특화단지에는 2027년까지 재제조 배터리 안전평가센터가 건립되고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와 강릉시, 속초시가 국가유산청이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유산 교육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천년의 이야기, 원주의 국가유산을 담다란 주제로 선정된 원주시는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등 지역의 유산을 활용해 일반 시민 대상 강사 양성 프로그램, 초등학교 국가유산 수업과 현장 체험 등을 내년에 진행합니다. 국가유산청 맞춤형 국가유산교육에는 전국에서 89곳이 신청해 34곳이 선정됐고 강원도에선 원주와 강릉, 속초가 포함됐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강원도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밝힌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7곳, 충청권에 2곳 등 전국에 1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강원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응급실에 15세 미만 소아 청소년 대상 수용 곤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해 620건으로 4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강원엔 아예 소아 전문 응급센터도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준고랭지의 여름배추 수확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기술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평창군 진부 시험지에서 여름 견딤성이 우수한 품종 하라두를 심고 저온성 필름, 미세 살수, 생리활성제 등 고온 경감 기술을 활용해
10월철에 출하하던 여름 배추를 9월 중순에 출하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출하 시기가 앞당겨지면 추석을 전후로 한 수급 취약 시기에 공급이 늘어 2030년엔 가격 변동 폭이 230%에서 1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영월에서 열리는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영월 내 22개 봉사단체에서 750명가량이 투입돼 경기장 주차 안내와 교통봉사, 위험 종목의 코스 안전 통제 등을 맡아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